네, 안녕하세요. 널푸른 교육 남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8 대입 개편하고 2022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그냥 계속 쏟아지는 정보가 있고 또 거짓 정보도 있고 해서 또 주말에 오시니까 제가 직접 인사도 드리고 싶고 요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직접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은요, 정말 2028 대입에 대해서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3 학생들은, 중2, 중3 학생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어머님, 아버님께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과정의 첫 번째는 입시 대입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 얘기 드리고 프로그램 말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과학 개정 교육 과정이요. 사실 수학에 비해서는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게 기존에 진행하는 형태에서 아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또 뒤에 이렇게 융합 선택이나 특목고 선택 과목이 있는 거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리 2, 화학 2, 이 2 과목을 반씩 쪼갰다는 거고요. 원 과목의 이름을 뗐다라는 거, 통합과학 하나였던 거를 학기에 맞춰서 쪼갰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 1학년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인 거는 지금과 다르진 않습니다. 그 학기를 구분해줘서 오히려 더 깔끔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배우는 게 이제 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슬슬 애들이 입학을 하니까, 우리 애들의 선배인 고1 애들이 입학을 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편성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기다렸거든요. 학년별로 어떻게 근데 하나도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쪼개왔습니다. 과학만 좀 눈에 띄게 쪼갰는데 우선 1학년에 보시면은요, 1학년 1학기에 통합과학 1과 과학탐구 1을 배우고 2학기에 통합과학 2와 과학탐구 실험 2를 배웁니다. 뭐 요건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다만 이 변화는 기존의 통합과학이요, 똑같은 과정이었는데 학교마다 진도가 진짜 다 달랐습니다. 물화생지를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가시다 보니까 여기는 이거하고 저기는 저거하고 해가지고 정말 시험 범위가 엉망이고 같은 학교에서도 그전 학년하고 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학기를 쪼개놔서 조금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기존에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었던 과목이 이름 원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아주 큰 변화가 뭐냐면요, 현재 선배들은 물화생지가 원이 1학기에 택하게 되어 있었고 2학기에도 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1 같은 경우를 1학기에 마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물리학 1을 골랐다고 해도 끝내주지 않고요, 여기서 2단원, 여기서 2단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번에 큰 변화는 한 학기에 끝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주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용이 확 떨어진 게 아닌데 학기가 좁혀졌다는 게 차이고요. 그럼 2학기 때는 뭐를 하냐? 기존의 2 과목이었던 것 중에 절반을 떼와가지고 요거를 2학기 때 해라라고 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택 4를 한다라는 건 과학을 4개 고르라는 건 아니고요. 보통 아이들이 국어에서 융합 하나, 수학에서 이거 하나, 영어에서 하나, 사회 또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냥 등이라고 했습니다. 요 전체 중에서요, 더 딱 4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경제, 수학은 인문계 친구들이 고르다 보니까 잘 안 고르고요,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고 과학 4개 중에 3개 고르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 학생들의 선배입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하는 꼭 골라야 됩니다. 자연계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 4라 하더라도 기하 1개, 이것 중에 3개 혹은 2개 이렇게 고르게 되는 겁니다. 3학년 때 1학기에도 2 과목의 나머지 뒤쪽이었던 거랑 실험 과목이 이렇게 배치됐고요. 미적분 2는 사실상 꼭 골라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늘긴 했습니다만 과학은 한 3개 정도 듣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원래 2 과목의 나머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융합 과목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와 상관없는 과목들이죠. 여기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알아보시기 좋게 잠깐 정도를 좀 해드리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2학년 때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분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3학년 2학기 융합 과목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선배들은 통합과학이라는 걸로 배웠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이 뭐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건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이게 현재 선배들이 배우는 거고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건데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배우던 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게 됐습니다. 물론 그만큼 뭐 변화는 있겠지만 그 시험의 난이도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양적인 거에 대한 부담은 생겼고요. 반대로 투 과목은 여유가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학년 2학기 때 학교 내신으로 누가 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수능에 올인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1학기 때 집중했던 내용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로 펼쳐졌기 때문에 반대로 투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과목은 절대평가로 매기게 되는 과목이고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평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죠? 5등급제로 매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상대평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요. 이 과목 중에서 뭘로 수능을 보냐? 현재 아이들 선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선택 과목이 정말 강조된 수능이었으면 우리 친구들은 선택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진짜 완벽하게 원래부터 법적으로 문과 이과는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구분이 있었던 게 이제 정말 없어졌습니다. 수능은 모두가 똑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똑같이 보게 됐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입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방금 전에 표시한 게 어디냐면요. 1학년 때 배운 걸로 수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계속 통합과학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두 개 발생합니다. 하나는요, 애들이 이걸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모의고사도 보고 수능 대비도 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난이도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우리 다 학생이라 생각을 하면 전국의 학생들이 3년 동안 정해진 특히나 1학년 때 심지어 개념을 모두 마친 과목을 3년 동안 준비하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제가 예측하거나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시 얘기를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과학이 어떻게 수능을 보는지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현행을 유지하고 그 문항 수나 시간을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탐구 영역하고 제2외국어만 시간이랑 문항 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과학 탐구 쪽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는 배점이 2점에서 3점이 있고 문항수는 20개에 50점 30분이었는데 이제 조금 쪼개면서 1.5점, 2점, 2.5점으로 쪼개고요. 문항수를 5개 늘렸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10분을 더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하면 기존에 1.5분이었던 게 한 문제당 이제 1.6분 정도로 조금 늘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저희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늘어난 5문제에 분명히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가 있을 텐데 솔직히 과학은요 2문제만 어려우면 10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게 어떤 문제냐? 변별력이 추가되는 순간에서는 이걸 충분히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저희 선생님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문제도 작년 7월쯤에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뭐 게시판에도 다 게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문제를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예시 문항이 다 발표됐고 답이 뭔지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특히 송파 캠퍼스에 고등과학을 담당하시는 저희 4분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정돈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난이도고 어떻게 괜찮은 걸 다 분석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파트에 맞춰가지고 일일이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는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대로 수능을 내면은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위례나 광진이나 전 캠퍼스 다 과학 선생님들 똑같이 생각하시는 말씀인데요. 현재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이 보고 있는 거기에 통합과학 시험보다도 쉽다입니다. 발표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분석한 거는 선생님들이 출제 경향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작년 9월 문제 전국연합에 이 출제된 문제와 비슷하나 뭐 중력과 연관해가지고 난이도를 부여했던 문제와 달리 정말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서 변별력이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뭐 생명과학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 보기가 주어졌는데 이 보기 중에 기억, 니은 같은 보기는 위에 걸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보기다 보니 난이도의 변별력이 없다. 이런 분석들을 문제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많은 변별력이 좀 부과되기 위해 난이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입시에서 여기 이 원래 1년 동안 배우던 게 한 학기로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담이 없어도 저희가 고1 학생들한테 니네 좀 여유 되니까 물원 화원 좀 해둬라 라고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고1 되기 전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 주변에 이 자사고나 과학 중점학교나 이런 좀 과학이 좀 어렵다는 학교들은요 일반 선택 과목, 물원, 화원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통합과학으로 풀 수는 있지만 계산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실제로 2, 3분 안에 풀려면 화원을 배웠으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둬라 라고 하는 이유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투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던 걸 이제 두 개 펼쳐서 좀 여유로워졌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대평가 5등급제에 대해서 오해를 좀 잡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9등급이 5등급이 됐어요. 되게 널널해졌어. 우리 좀 좋다. 선배보다 좋네요. 라고 학생 설명을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퍼센트가 이제 1등급이 4%에서 10%가 됐어. 막 애들이 박수를 칩니다. 좋다고. 근데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과학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전부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현 고1부터 싹 다 절대평가로 바꾸려다가 어떻게 변별력을 부여하냐 안 된다. 상대평가를 하게 해달라. 대신에 등급을 9에서 5로 낮추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겨우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원래 상대평가가 아니었던 과목이 이제 상대평가까지 돼버렸습니다. 자사고가 가면 이제 유리해집니다라는 얘기도 막 들리는데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게요. 자사고는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고보다. 그런데 그런 세세한 과목들이 대부분 상대평가로 바뀌게 돼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 2였던 이 과목들이 기존의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도 적정한 난이도로 출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넘어서 애들 등급 잘 받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변별력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실제로 안 좋냐? 뭐 그러기에는 이 5등급제로 변화했을 때 변별력이 부과가 안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번 지난 2024학년도 대학교 입시 등급 커트라인인데 내신으로만 가는 교과 등급 컷이 종합보다 확실히 깐깐한 건 보이시겠죠. 참고로 의대 교과 등급 컷은요. 다 죄다 1.0, 1.0, 1.01 막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빡빡하다는 게 보이시는데 저희 애들 기준으로 내신 등급 컷을 변환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고려대에 내신으로 들어갈 친구와 동국대 내신으로 들어갈 친구의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보다 원래는 진짜 너무 힘들게 해야 됐던 친구들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극상위권 변별력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상위권 친구들에게 약간 여유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러냐라고 하기도 그런 게 여기 보시면은 현재 1등급이 바뀌게 된 5의 1등급이 기존의 9등급제에서 한 요 정도쯤 차지하는 퍼센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도요,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 성적으로 인서울을 하려면 1등급을 무조건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1.0이 갈 수 있는 곳은 의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이어야 되는 곳은. 어디까지 보냐면요, 1, 2등급까지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수치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는 1등급을 벗어나면요, 오히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입장권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1%가 로스되었다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인서울 좀 잘하기 위해서는 바뀐 5등급 컷에서 1등급을 목표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말하고 보면은 이 10%가 되게 커 보이지만요. 저희 주변의 주요 고등학교들을 좀 보여드리면 전교 등수가 이 정도 등수 안에 들어가야 10%를 들어갑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반 등수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반으로 보시면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3등 안에는 5학기 동안 꼬박꼬박 들어가야 상당요거처럼 인원이 적은 학교는 2등 안에는 들어가야 1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널널해졌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빡빡하죠. 거기다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인 게 이제 2학년 고2부터는 문제인 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학도 그렇지만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에 작년 이제 과락고의 물원 수강생 수가 3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3.6명인 거죠, 전교에서. 그런데 내신은 이런 동석차 계산 룰이 있습니다. 수능하고 다르게 동석차 계산 룰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딱 고난도 문제 한 개 틀려서 95.7을 받았는데 2등급이 됩니다. 딱 한 개 틀렸는데. 그래서 2학년이 되면 더 등급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이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간에 수능은 고1 때 배웠던 걸로 수능을 보게 되는데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니 무슨 통합과학으로 애들을 선별하라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나 배우는 저걸로 선별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수능을 덜 믿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선배들 고1을 대상으로 2028 대학교 신입학생 입학 전형을 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뭐 다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올해 고3 친구들이 서울대 모집을 한번 보시면은요. 수능만 보긴 하지만 일반 전형에서 수능도 보지만 내신도 봅니다. 20점 정도. 네, 지금 서울대부터 변화 시작해서 고려 연세대도 지금 내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고1 때문에 크게 바뀌니까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고1이 올라갈 때는요 점수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40점으로. 그리고 1단계에서 수능으로 걸렀던 친구들을 조금 더 널널하게 3배수까지 봐줍니다. 내신을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수능을 못 믿어 하는구나, 내신도 관리를 엄청 해야 되네 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1등급으로요. 그리고 내신 따기 좋은 과목을 아무거나 고르면 또 안 되는 게 여전히 입시에서 주요하게 차지하는 40%를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장 과목을 발표하는데 이 권장 과목을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 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을 두고 있는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대부분이 미적분을 꼭 듣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다 듣습니다. 대부분의 이과 친구들은. 과학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1, 2마다 좀 다 달라서 합치면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시연구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미적분과 확통은 이과는 무조건 수강을 하고 확률화 통계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생명과학, 지구과학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물리하고 화학, 이수를 반드시 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변화하는 입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레벨을 막론하고 웬만하면은 중학교 때 통합과학을 좀 끝내고 고등부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과학이 되었다 싶으면 빠르게 물리원, 화학원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레벨은 영재반 친구, 수학 영재반, 과학 영재반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아무래도 영재고 과거 준비하는 그런 빠른 진도반이 있고요. 그 외에는 진도 나가는 반은 대부분 최상위 반이라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중학교 고1 들어가기 전까지 통합과학과 물원화원, 지금의 이름은 물원화원인 이걸까지는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풀이를 1, 2등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저희 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에 집중하는 반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좀 과학 능력이 확실히 갖춰졌다 하면은 반을 이동시켜가지고 진도를 좀 빼서 통합과학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2학년부터 좀 보여드리면은요. 현재 2학년 친구들, 영재반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물원, 화원, 고등물화를 하고 있고 나중에 영재학교나 과거를 대비하기 위해 심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대부분의 학부모님께 추천드리는 최상위반, 사실 저희도 지금 과학 선생님들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름에 좀 부담을 준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최상위가 진짜 최상위권 친구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봐주시고요. 영재반도 영재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진도가 나가는 반이라 봐주시고요. 여기에 목표는
통합과학을 마치고 물원, 화원까지 해서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요 예비고일 들어갔을 때 잘 만들어진 친구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들어가서 완전히 만들고 갈 거고요. 그게 아니면 통합과학 심화 과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저희가 진도 나가는 반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집중하는 반은 한 학기 정도 선행을 나가서 요렇게 다져주는 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반이건 간에 전부 10월까지 내신 대비를 끝으로 종강하고요. 11월부터 이제 예비고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통합과학과 각종 원 과목들을 깔아서 드릴 겁니다. 중3 친구들은 현재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랑 중3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영재반 친구들과 최상위반 친구들은 통합과학과 물원, 화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반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지금 성적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학생 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좀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중2가 되는 학부모님들 좀 봐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한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과목들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취도 A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성취도라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학교마다 정해진 비율에 맞춰가지고 매긴 점수입니다. 그런데 서울 쪽은 대부분 30, 30, 40을 수학에선 택하고 있습니다. 수학 중에는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경기 쪽 학교는 25, 25, 50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2명의 학생의 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A 학생이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90, 기말고사 90 수행평가도 나름 열심히 해서 딱 5점 깎였습니다. 이게 A 학생이고요. B 학생은 A 학생보다는 조금 못해서 둘 다 90은 못 넘었고 수행평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3점이 깎였습니다. 이 두 학생의 성취도는요. 네, A 학생이 B고 B 학생이 A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는요. 점수가 공개가 안 됩니다. 점수가 공개 안 되고 이 성취도만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0% 탈락이고 이 친구는 1차는 통과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중간 기말도 중요는 하지만 이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안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학생들은요, 제가 본 여학생들, 어머니, 아버님 집에 있는 그 여학생 말고 제 눈앞에 있는 여학생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수행평가를 잘 챙깁니다. 굳이 잔소리를 안 해도. 글씨도 이쁘게 쓰려고 하고 잘 챙기려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안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점수 까먹는 거를 예사로 생각하는 중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정말 높고요.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이게 30, 30, 40이 아니라 25, 25, 50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20, 20, 60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하는 연습을 중학교 때 꼭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신이라는 건 이 성취도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시가 요즘 많이 쉬워졌습니다. 과학고에서요 고등 개념을 질문을 거의 못합니다. 면접을 볼 때. 예전에 정말 엄청 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근데 지금은 진짜 중학교 과학이나 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적당한 것만 물어보지 정말로 중학교 수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많이 안 했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남들이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우는 걸 1학년 때 배우는 걸 한 학기에 끝내야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걸 2학기에 끝냅니다. 3학년 때 배우는 걸 2학년 때 끝내고요. 그 뒤로 이제 대학교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가면 수학적으로 힘든데 수학은 그나마 할만하고요. 과학이 더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고3 때 지금 2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때 2를 바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행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가서 힘들 수 있으니까 성취도도 성취도고 선행도 좀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영재반 친구들, 최상위반 친구들, 심화반 나눠가지고 진행하지만 가장 좋은 건 요 최상위반처럼 고등학교 물학까지 해놓고 여기서 한 번 더 심화 들어가거나 생지 들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정돈해놓고 가면 통합과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중2 학생들 이번에 3월 개강 시간표는요. 주중에 내신반 하나 개강하고 대부분 토1에 몰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진도가 나가는 반들 하고요. 학교 내신에 집중하는 반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친구들부터 이제 슬슬 그 물리원, 화학원 진도가 포함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좀 반들이 좀 있는데요. 현재 물리하는 반, 화학하는 반, 통합과학반, 내신반들이 주중에 있고요. 토1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도 중3이 되니까 좀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수강도 하다 보니까 반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업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 주1회 반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중에 일찍 불러가지고 개별 보충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좀 결석하거나 이해도가 좀 낮으면은요, 동일 과정, 동일 진도만 한 번 더 듣게 하거나 온라인 수업 영상 등을 제공해서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에 쓰고 있는 교재는 아무래도 고등과정은 이렇게 셀파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개정된 교재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완자를 사용하고 보조자료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암기 노트를 이렇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외우고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제공하고 암기 노트 지도 잘 하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2, 3 학생들은요, 이 두 분의 선생님이 담당하십니다. 조금 이따 인사드릴 텐데요. 정세현 선생님하고 이주연 선생님이 맡으셔가지고 3학년, 2학년 이렇게 그리고 전체 중등과 고등 과정까지 맡아서 수업을 해주십니다. 네, 저희 늘푸른 수학원 과학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수학 내신 대비를 경험해 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똑같습니다. 일단 개념을 다 정리하고 기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서 익히게 하고요. 실제 똑같은 시험 양과 OMR 카드와 서술형을 포함해서 모의고사를 시킵니다. 그다음 개별 케어, 시험 직전 대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 교재가 따로 있고요. 내신 대비 교재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하고 다르게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출을 좀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교 특성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보충도 아마 주 1회로 오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내신 대비 때 기본 주 2회로 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보충을 계속 시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중학교 내신이 고등학교 내신에 비해서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쓰는 게 학교마다 특성도 되게 다양하고 여기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까다로운 학교가 있어가지고 주요 몇 개 학교만 좀 특히 특징이 있는 학교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송파중, 잠실중, 한산중입니다. 이 학교들은요, 내신 난이도가 그냥 높습니다. 그리고 개념에도 아무래도 조금 추론 영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고등과학에서 원래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나 좀 까다로운 문제가 포함돼서 출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서 조금 어려운 학교죠. 원래 한산하면 되게 쉬운 학교였었는데 요 근래 정말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락, 거원, 신암, 한산은 또 내려왔는데 이 학교들은요, 시험 범위가 분산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시는 그냥 앞에서부터 몇 쪽까지가 중간고사, 거기서부터 몇 쪽까지가 기말이 아니라 여기 냈다 저기 냈다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산은 또 따라오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풍남이나 천일이나 한산이나 해누리중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기말을 좀 쉬어도 되나? 중간 하나만 집중하면 되냐고 있겠지만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되거든요. 1학기 전 범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둔촌, 보성, 상일, 오륜, 해누리 같은 학교는요, 서술형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해누리 중이나 오륜 중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서술형 100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개념 정리가 좀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일일이 그냥 집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여기 분석하시는 직접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해 주시니까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충 시간에 개별 진도나 이런 것도 관리해가지고 지도가 들어갈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표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중 요때 이 보충, 개별 보충을 잡아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수업만 하니까 그냥 믿고 맡겨달라 보다 저희 과학과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지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필수 개념을 아이들에게 좀 지도하면서 외울 거 외우게 해서 시키고 있고요. 못 외우면 남깁니다. 그렇게 좀 지도하고 있고, 단원 테스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고등과정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니까 수능형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단원 평가를 대단원이 끝나면 바로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알림장으로 전송해가지고
그리고 애가 시험이 미달할 경우에는 보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송파 캠퍼스 과학과 선생님들이 특히나 더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게 독서 활동입니다. 제가 3월에 고입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부에서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게 독서 기록인데 정말 신경을 안 씁니다. 학생들도 정말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이 독서 기록에서도 어떤 책을 했고 어떤 추천 도서가 들어갔는지가 정말 좋은데 과학 선생님들이 이걸 맡으셔가지고요, 그 진도 나가고 있는 최상위반 이상부터는 담당하셔가지고 이 추천 도서를 읽게 하고 쓰게 해가지고 기록에 남겨가지고 실제 독서 기록도 들어가고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 이렇게 면접이나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까지 끝까지 신경 써서 아이들 입시에 좋은 결과 있게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내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늘푸른 과학원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직접 학부모님과 학생들 좀 담당해 주실 선생님들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과학원 특히 송파 캠퍼스 총괄하고 계신 황병문 팀장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부에서 통합과하고 물리학 그리고 지구과학을 좀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분 선생님들의 실력은 이제 동남아나 이제 다 탄탄하게 가는데 학생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고등부 수업까지 이제는 다 진행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나 얘기하신 것처럼 중학교에서 3학년 가서 통합과까지 또는 물리화학까지는 선행을 좀 꾸준히 좀 했으면 한다라는 거에서 저도 동감하면서 저희 커리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3학년 전담해서 가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등에서 이제는 물리학 선행 담당하시고 있는 정세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마칠 때까지 전담하게 된 정세현 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애들이랑 좀 재미있게, 최대한 재미있게 어떻게 맨 처음에 다가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니고 중학생들이 맨 처음에 물리 선행하려고 하면 사실 고등학생들 배우는 거랑 좀 다르게 다가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가볍고 재미있고 신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제 중3 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예비고일 통합과 전담을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2학년부터 이제 해서 중심적으로 좀 진행을 하실 선생님이십니다. 이주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이주연입니다. 네. 집에 가면은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학원에서 그래도 다 쏟아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하고 그리고 화학 선행을 조금 위주로 좀 먼저 하고 있어요. 아이들 화학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첫 걸음을 저랑 이제 시작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의 중점은 뭐냐 하면은 3학년 마칠 때 통합과학하고 물리학화학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저희들 중등 과학의 이제 커리큘럼의 중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이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부분을 좀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2학년 1학기부터 지금 선행을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욕심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은 통합과학을 바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학생들한테 하도 부담은 너무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1학년 과정까지는 다 끝내놨다. 그러면 2학년 거를 이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좀 가는 거고요. 2학년 거에서 왜 2학년 거가 여기까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통합과학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 통합과학 1, 2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기본 틀은 화학입니다. 그 화학에서 이제 맨 처음에 별 우주 탄생하면서 원자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화학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이온 공유결합이 되니까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뭐가 나오느냐? 2학년 1학기 1단원이 원소와 원자, 이온 그리고 화학결합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그거를 해놓고 1학기 때 해놓고 2학기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다른 여타 과목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 만들어 놓으면 통합과학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것까지는 3학년에서 직접적인 연계되는 과목들 단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3학년 거보다는 2학년 것까지 다 다뤄놓으면 통합과학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내신 잘 챙겨가면서 빵빵하게 2학년 거 정리 다 하고 그럼 통합과학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3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선행은 안 했는데 그럼 지금 3학년 1학기는 어떻게 좀 내신에서 좀 챙겨가야 되겠고 통합과학도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 2학년은 지났잖아요. 그러면 2학년은 내신은 치렀고 기본 베이스가 2학년 내신을 잘 받아왔다라는 이런 베이스를 좀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단원을 이제 충실히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통합과학 바로 들어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시작을 3월 25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다시 3학년 1학기 학교별 내신 대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충실히 잘 배우고 있다가 그 통합과학 시작 먼저 하고 그러면 내신 대비 챙겨가지고 3학년 거 마무리하면서 통합과학도 요때까지 해서 3학년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예비고일 과정에서 이제 물리학 화학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만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2학년은 지금 공부해온 게 없다라고 하면 2학년 1학기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 근데 2학년 1학기에서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이제 1단원, 2단원이 물리화학이니까 뭐 2단원까지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서 잘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북돋아가지고 통합과학 바로 이제 합류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되면 통합과학 진도 이미 나갔잖아요. 앞에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통합과학은 단원별로 딱딱 끊어져 있어가지고 앞에 거 못 들었다고 해서 뒤에 거에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못하는 거나 이런 과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2학년 1학기 화학만 제대로 해놓으면 뒤에 것까지 다 이어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수학은 승반 시스템이 이제 단원 평가로 이루어지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현재 진도, 앞선 선행반의 진도에 맞춰서 매 순간순간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해서 내신에 신경 쓰고 그다음에 선행에도 신경 쓰면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좀 끝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표 보시면은 이제는 적당하게 2학년 1학기 거 시작하는 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이거 요일 선택하시고 수학 시간표하고 영어 시간표하고 수학 시간표는 맞추지만 영어 시간표는 영어를 바꾸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인사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